근데 이 MZ 세대들 사이에서 요새 이 파이어족이라는 열풍이 네네네. 불고 있대요.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네네. 라는 계획을 다 세우시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어족이니까 파이어족이 아니시네요. 그러네요. 네. 아, 옛날 사람이네요, 저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내라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면 많이 떼가는 느낌이 듭니다. 많이 떼갔네.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과세하겠다는 그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돼요. 그래서 그 빌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나 이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에 넣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맞습니다. 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저는 이만 은퇴하겠습니다. 벌써요? 네, 은퇴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죠. 맞습니다. 네. 저는 이만 은퇴하겠습니다. 파이어족에 대해서 오늘 네.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MZ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반에 네. 출생한 세대를 신조어로 MZ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해당하셨어요? 저는 MZ 세대입니다. 네. 아닌 것 같은데. 80년대 후반.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MZ 세대들 사이에서 요새 이 파이어족이라는 열풍이 네네네. 불고 있대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거를 하고 나서 은퇴를 하시는 건 아니죠? 아직 더 벌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파이어족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짚어 넘어가 보면요. 네. 네, 파이어가 이제 약자예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네.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면 이제 빨리 은퇴하겠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네. 조기 은퇴를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그리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은퇴작을 마련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파이어족이 아니네요. 조기 은퇴는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돼. 40대 초반까지 은퇴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들이 파이어족이니까 파이어족이 아니시네요. 그러네요. 네. 옛날 사람이네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또 들어가 보시죠. 네. 자, 뭐 NH투자증권의 이제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네. 이제 만 25세에서 39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기 은퇴를 꿈꾸냐라고 했을 때 응답자의 무려 65.9%가 네. 조기 은퇴를 꿈꾼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네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그럼 얼마 정도면 은퇴할 거냐라고 묻는 질문에 10억 원 이상은 있어야지 은퇴한다. 네. 라고 말한 게 전체 비중의 한 78%. 그리고 평균적인 어떤 수치를 내보면 한 13억 7천 정도 있으면 조기 은퇴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예전에도 저희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얼마 있으면 일 안 할 거냐라고 하면은 100억? 뭐 50억?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한 수치. 네. 네. 이 정도 있으면 나는 그냥 은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막연한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면은 이 파이어족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네. 계산을 다 해봤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내 기대 수명이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은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다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네. 상당히 아주 치밀합니다. 네. 네. 요새 MZ 세대들이 네. 치밀하게 지금 조기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혼도 자연스럽게 안 하는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다. 네. 내가 뭐 누구 인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다음 내용도 보시죠. 네. 네, 그 설문조사 내용의 연장인데요. 네, 그러면 조기 은퇴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네, 뭐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현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응답이 전체 42.8%로 네. 가장 높았는데요. 이제 부수입으로 은퇴를 준비하겠다라는 응답도 거의 비슷한 42.6% 정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좀 봤을 때 뭐 현 생활 수준의 소비는 유지를 하되 부수입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 네. 뭐 이런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모두 다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에 해당을 하는 부분인데 저기에 뭐 7.3%로 나오는 제한된 소비 뭐 사실
얼마나 아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네. 그렇게까지도 한다는 얘기인 거고 현생활 유지한다라는 분들은 사실 뭐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 이제 저렇게 간 것 같고 네. 부수입에서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투자 파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다 끌어모아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 메인 잡에서 버는 수입 플러스 부수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벌어들여서 수입의 극대화를 시킨 다음에 네. 또 그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세금이 남죠. 세금이 남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극대화 전략을 세우는 것도 파이어족에는 트렌드에 좀 맞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중에 하나가 건데요. 네.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조기 은퇴를 위해서. 네. 근데 거기에 세금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그 계획을 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태생적으로 세금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세금은 얼마가 되니까 내 순수하게 내 건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모든 분들은 그냥 일단 다 가지죠. 네. 세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내라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환장하는 노릇이 되는 거죠. 부동산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MZ세대에 좀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이 상화형은 이런 것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기획 의도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도 또 보시죠. 네, 앞에서의 연장선상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부수입으로 이제 수입을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투자할 거냐라고 했을 때 복수응답이긴 합니다. 네네. 복수응답이긴 한데 주식 투자하겠다라는 응답이 92.8%. 그러니까 어. 거의 대부분 다 주식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네네네. 그 뒤를 이어서 뭐 저축 63.9%, 그 이어서 뭐 부동산, 펀드, 또 암호화폐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분석해 봤을 때는 돈 모아서 주식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다들 주식 투자는 해서 돈을 모으겠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네네. 계획을 다 세우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잘 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20대, 30대들이 부동산을 사겠다라는 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안 사죠. 네. 안 사는데 지금은 20, 30대 분들이 부동산을 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을 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은 분명히 날 것이고 거기서 은퇴 시기를 땡길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봤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주식,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세금 문제 주식도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네. 뭐 암호화폐는 뭐 말해 뭐해 라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작권 네. 관련해가지고도 요즘에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뭐 맞습니다. 10,000원, 20,000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음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수익을 분명히 남기고 있고. 근데 그 위에 세대가 봤었을 때는 그 투자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뭐 100,000원을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분산해서 할 이유가 있어? 이렇게 되지만 MZ 세대들한테는 그렇게 분산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인해서 내 은퇴 시기를 1년, 2년을 당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목표 금액만 딱 벌면 안 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대적 흐름을 이제 좀 우리가 반영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또 영상을 준비해봤지 않습니까? 네. 네, 말이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네. 네, 또 어떤 부분이 네. 있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일단 준비 어떻게 하겠다, 주식 투자 하겠다, 뭐 암호화폐도 살 거고, 뭐 부동산도 할 거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여러 가지로 돈을 벌겠다. 네. 근데 현실은 세금이라는 부분을 떼어놓고서 생각할 수 없다. 맞습니다. 라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에 네. 대한 세율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 주택을 말하는 거긴 하지만 네. 중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부터는 가상화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뭐 비트코인 등등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라는 게 네. 이미 정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는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네. 게 지금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뭐 정부가 바뀌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과세하겠다라는 게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돼요.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금리도 많이 인상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처분 소득을 계속 하락시키는 요인들이에요. 저 힘들어요. 금리 인상돼서.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조기 은퇴의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저희가 오늘 한 2년은 아껴드리겠다. 이런 그렇죠. 마음을 먹고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년이 어딥니까? 네. 2년 일하려고 그러면 바이오 죽어요. 네. 맞아요. 네. 빨리 은퇴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네. 네. 뭐 잘못 생각하면 한 4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네. 이 영상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은 한번 세이브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네,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건데요. 일단은 파이오족의 어떤 본인의 계획, 본인의 네. 어떤 목표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제가 드리는 팁은 주 수입원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네.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뭐 주식 투자든 뭐 부동산 투자든 이런 투자 같은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주 수입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부수입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왜냐면 요새 같은 경우에 주가 엄청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엄청 무서우실 거예요. 만약에 주식 들어갔는데 지금 많이 잃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 진짜 무서우실 거예요. 네.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은퇴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파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네네네. 근데 이걸 버티려면은 사실은 이 돈이 일단은 뭐 냅둬도 되는 돈이어야 되는 그쵸. 거죠. 그러기 위해선 주수입원이 분명히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네. 뭐 주식이야 좀 그나마 좀 유동성이 있는 자산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주택은 그나마 좀 유동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현금화가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막 월 임대료 수입 목적으로 만약에 담보대출 최대한 끌어서 뭐 상가를 매입했다. 네네네. 근데 공실일 수 있잖아요. 네네. 한동안. 그러면 그 이자 비용 내면서 버텨내야 돼요. 네네. 안 그러면 사실 이걸 또 유지할 수 있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말 그대로 주수입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보통의 분들은 주 수입이 사실 근로소득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근데 근로소득자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업소득도 있겠죠. 근데 이 근로소득자들은 어느 정도 수입에 대한 변동성이 없습니다. 세금 문제가 그렇게 이슈가 특이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업소득자들은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 수입원이 생각보다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변동되는 부분, 주식이 빠지는 부분, 주식에 대해서 과세되는 부분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자산에 대한 부분이 세금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놓여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서 또 설명을 주시죠. 네, 두 번째 팁을 좀 드리는 부분이 제가 뭐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투자 재원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네. 목돈을 만드는 데 집중 네네. 좀 하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이제 투자를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 수입원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좀 확보해 놓으시는 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네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이 현금 자산 중에서 어느 정도를 투자 자산으로 대체할 것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중에서 얼마만큼을 투자 자산용으로 예치해 놓을 것인지, 일부는 사용하시더라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본인들의 어떤 처한 상황에 맞게끔 네. 잘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 당연히 투자 재원을 마련하면서 이 본인이 그 재원을 가지고서 뭐 무엇에 투자할지, 그리고 어떻게 시드머니를 운영해 나갈지, 그 과정에서 내 돈만 쓸지 아니면은 남의 돈도 쓸지. 네. 네, 남의 돈이라고 하면 뭐 마이너스 통장이 낼 수도 있고 대출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파이어족하고는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모님 돈도 여기에 한몫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돈을 가져옴에 있어서는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고 가지고 오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빌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나 이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에 넣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맞습니다. 바입니다. 네. 네. 또 다음 페이지에 또 얘기해 주시죠. 네, 계속 저희가 앞에서 조금씩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세금에 대한 고민이에요.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된 투자, 그 다음에 목표로 한 돈을 모을 수 없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 진지하게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이게 뭐 파이어족이라는 하고 하는 게 이게 열풍을 부는 거라고 해서 그냥 뭐
뭐 MZ 젊은이들의 어떤 그냥 막연한 어떤 허황된 꿈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목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자금 계획, 그다음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네. 당연히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세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뭐 잠깐 뭐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면은 네. 뭐 개인 사업으로 만약에 월 700을 벌고 있다. 네. 그 중에 막 200 정도는 쓰고 한 500 정도를 이제 저축하고 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뭐 한 매월 한 300만 원 정도는 주식 투자를 하고 200만 원 정도는 정기 적금을 이제 붓는 식으로 만약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자산 중에서 한 60%는 투자, 그다음에 40%는 저축 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네. 근데 이게 돈을 벌고 있다가 다음 연도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안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미 다 60%는 주식에 넣고 네. 40%는 정기 적금을 붓고 있는데 돈이 없죠.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네. 적금을 깨거나 네.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라 네. 라는 부분. 그래서 꼭 은퇴자금은 세후 소득으로 목표치를 계산해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주식을 팔면 다행인데 네. 그 다른 방법, 불법적인 방법을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지 또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또 나타나요 또.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그건 불법이잖아요. 합법적인 부분이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적인 부분으로 세금을 안 냈어. 그리고 5년 정도가 지나갔는데 조사가 나왔네. 그래서 그게 대한 원래 내야 되는 세금과 가산세까지 같이 내다 보니까 은퇴 시기가 한 5, 6년이 다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확 늘어나겠네요. 진짜 네네네.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내용도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세금 중요하다. 그럼 네. 앞으로 세금 상황이 좀 어떻냐? 네.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안내를 좀 드리면 네. 2022년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 250만 원만 공제해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예, 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22% 과세 네. 한다라는 이제 그 개정이 확정이 됐죠. 확정됐죠. 네. 그래서 이 앞으로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네. 돈 버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세금 내신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2%면 상당히 느낌적으로는 많이 떼가는 느낌이 듭니다. 많이 떼가는 거죠. 네네. 78%만 내 돈이고 22%는 국가 돈이다. 이렇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다음 내용 또 보시면 네,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2023년도부터는 상장 주식 양도로 인한 네. 이제 차익 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네. 다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건데요. 과세가 될 때는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분은 25%로 과세가 되고 이제 지방세 10%는 또 별도로 네네. 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그런 투자 계획 그리고 조기 은퇴 계획을 세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그냥 뭐 1년에만 몇백만 원씩 벌면서 조기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은 없을 그렇죠. 거예요. 큰 돈을 벌고자 그렇죠. 뭔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적지 않은 금액이 세금으로 이제 부과가 된다라는 거는 반드시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한 20%, 22% 정도는 기본적으로 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20% 내는 사람도 있지만 한 40% 내시는 분도 있고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훨씬 더 하죠. 더 크게 낼 훨씬 수 더 있는 하죠. 부분이 네. 있고 다음 장에 아마 뭐 내용이 나오고 부동산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냥 조정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부터는 중과세, 네. 기본세율이 20%, 3주택자 이상은 30% 중과세돼요. 네네. 이 기본세율이 만약에 35%라고 하면요, 네. 절반 이상은 다 세금을 내는, 절반이 그렇죠.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은 네. 사실 본인이 예상했던 차익을 절대로 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오늘 야심차게 이제 파이어족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우리는 MZ 세대에 가깝다. 네. 상당히 많은 형으로 보여지지만 나이로서는 좀 큰 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보시면 알겠지만 큰 형이 아닙니다. MZ 세대에 거의 근접해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허심탄회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관심을 네. 많이 가져주시면은 MZ 세대에 맞는 또 영상으로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MZ 세대 조기 은퇴를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